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손흥민 TV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이 독점 보도를 통해 토트넘 고위층의 논의 결과 올여름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확정했고, 이 사실을 손흥민 측 캠프, 손흥민 선수의 계약 대리인도 인지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올 시즌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마지막 동행이 되는 것인데요. 영국 현지의 독점 기사 원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공신력, 그리고 실제 이적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총정리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결별 결정을 보도한 매체는 영국의 인터넷 축구 전문 신문 더 부트롬입니다. 공신력이 높지 않은 인터넷 신문이지만 최근 미에서 활발하게 이적설 취재 기사를 작성하고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전달해왔던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를 수석 기자로 영입한 이후에는 독점 취재 기사도 늘어나고 있고,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 역시 최근 자신의 기사의 공신력을 검증하고 적중하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신뢰를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가 더 부트롬의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 협의를 철회했다는 사실, 재계약 협상을 토트넘 측에서 중단하면서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선회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보도했었습니다. 내부 소식 1티어로 유명한 에이전트 폴 오키프가 토트넘 전문 팟캐스트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에 출연해서 이 내용이 사실임을 컨펌하면서 더욱더 베일리 기자의 공신력은 높아졌습니다. 그 기사에 이어서 더 부트롬은 영국 시간으로 2월 19일, 우리 시간으로 바로 오늘 충격적인 두 개의 독점 기사를 공개했는데요. 하나는 제이미 브라운 기자가 쓴 손흥민 선수가 떠날 올여름 토트넘이 영입할 왼쪽 측면 내지 이선의 새로운 주전 공격수가 확정됐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기사는 바로 손흥민 선수 측, 손흥민 선수의 영국 쪽 캠프에서도 토트넘과의 결별이 올여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이미 브라운 기자는 토트넘 전문 미디어인 데일리 호스퍼의 창시자로 유명한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서 영국 공영방송인 BBC,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종종 판넬로 출연하면서 토트넘 관련 소식을 전할 정도로 영국 현지에서는 나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자입니다. 물론 메이저 매체의 기자는 아니지만 이스트런던 대학교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전공한 이후 2019년부터 영국 축구를 현장에서 취재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네트워크 소식통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소셜미디어 채널의 팔로워가 17만 5천여 명에 육박한다는 점, 영국과 유럽의 유명 축구 기자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 팬들에게는 유명한 기자가 아닐지라도 가짜 뉴스로 조회수 장사를 하는 기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계로 보이는 주세페 라벨라테 기자가 작성한 토트넘 내부 소식통을 통한 손흥민 선수 계약 상황 기사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 기사는 그레이엄 베일리, 제이미 브라운 등 더 부트롬의 또 다른 토트넘 전문 기자들과 협업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사의 리드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손흥민에 대한 토트넘 호스퍼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더 부트롬 풋볼이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주장으로 경기장과 라커룸에서 팀에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인물 중 한 명이자 팀의 든든한 버팀목인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22경기에서 6득점 7도움을 기록하며 본인의 이전 활약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저조한 기록을 남기면서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 고위층과 손흥민 선수 측 캠프, 손흥민 진영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부트롬 풋볼의 소식통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라벨라테 기자 역시 영국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전공한 축구 전문 기자인데 축구 분야에서 10년 넘게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GRV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여러 매체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노팅엄에 있는 트렌트 대학교에서 공부한 이후 영국에서 쭉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축구 전문 기자로서 영국 축구 내부의 소식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더 부트롬 디 보도한 두 개의 독점 기사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고위층이 최근 손흥민 선수의 폼이 떨어진 것을 보고 지난해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철회하고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하기로 결정한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여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손흥민의 현재 폼이 계약 협상 철회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토트넘 구단 수뇌부라는 충격적인 중간 제목이 있죠. 더 부트롬 풋볼의 수석 기자인 레온 베일리가 앞서 밝혔듯이 토트넘은 지난해 여름 손흥민과의 계약 협상에서 철수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 시스템 내에서 적응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계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시즌 초반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활약이 주춤해지면서 협상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에는 북런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의 고위층은 손흥민 선수의 선수 생명 길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해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우려가 옳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손흥민이 최고의 기량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향후 주전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푸트는 풋볼로 토트넘의 왼쪽 윙어를 포함한 여러 공격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흥민 캠프 쪽에도 인지하도록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토트넘 측이 손흥민 선수 측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뛸 자리에 새로운 선수를 알아보고 있으니 너희들도 떠날 팀을 알아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즉, 양측이 올여름 결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결별 피셜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우디 프로리그가 손흥민 선수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프로축구 일부 리그인 메이저리그 사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티스텔이 다음 시즌 토트넘 공격진에서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자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클럽의 경기장 밖에 동상을 세울 자격까지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건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는 너무 많았던 경기 시간과 충분한 휴식 부족 때문일 수도 있겠죠. 토트넘은 올 시즌 부상 위기가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매우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올해 바이에른 뮌헨에서 마티스를 임대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마티스텔은 올여름 영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와 유소년 레벨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텔은 중앙 공격수뿐만 아니라 왼쪽 윙어로도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마티스텔이 클럽에서 뛰고 런던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의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 영입 계약에 점점 더 낙관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장기적으로 마티스텔이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 왼쪽 측면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다재다능한 선수인 만큼 최전방 공격 라인의 모든 포지션에서도 활약할 수 있어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로 안성맞춤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특히 제이미 브라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더 푸트 풋볼은 토트넘이 올여름 에베레치 에즈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지난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에즈 영입을 시도했던 토트넘은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윙어인 에즈를 올여름 영입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북런던 클럽 토트넘은 올여름을 앞두고 공격력 보강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 푸트 풋볼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결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하며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결별을 언급했습니다. 더 푸트 풋볼이 접촉한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 시즌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름 이적 계획을 이미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의 감독으로 남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팀을 떠나더라도 토트넘 구단은 에즈를 영입 최우선 타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본문 내용을 더 살펴보면 에베레치 에즈 영입 경쟁에서 토트넘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를 원하는 팀들이 많지만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즈 영입을 주도하고 있으며 더 푸트 풋볼의 수석 축구 기자인 그레엄 벨리가 접촉한 소식통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26살로 한창 나이인 에즈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 등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관심을 보이며 그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마테우스 누네스를 영입했고 아스널은 이강인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아스널은 최전방 공격수 보강이 더 시급한 상황이며 리버풀은 아직 떠날 선수들의 상황이 정리되어야 에즈 영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버풀의 경우 에즈와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라와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인 누네스나 조타가 떠날 경우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필요하기에 에즈가 최우선 타깃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토트넘이 이 팀들에게 앞선 이유는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 모두 에즈를 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후순위 영입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토트넘이 에즈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팀 동료이자 또 다른 토트넘의 영입 타깃으로 알려진 아다마스는 에즈는 믿을 수 없는 선수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에즈는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계약에서 6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액의 이적료 협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금액이면 마티스텔보다 저렴하게 잉글랜드 대표 선수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검증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올여름 에즈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적을 허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시즌에는 에즈를 잔류시키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이번 여름에는 마크 게이와 에즈를 내보내며 새로운 리빌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이 올여름 에즈를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에즈 선수가 토트넘으로 온다면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즈의 기록과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비교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 시즌 에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득점 5도움을 기록하며 이전 시즌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리그에서 14골에 관여했으며 6골 7도움의 활약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에서는 에즈는 기록보다 경기력이 좋고 손흥민 선수는 기록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며 손흥민 선수를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에즈는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쿼드에서 왼쪽 윙어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대체자가 되지 않고 마티스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에즈는 10번 공미 포지션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메디슨이 크루스세스키를 맡고 있는 그 자리를 볼 수 있는데 메디슨이 한 칸 내려가면서 비수마가 정리되고 클루셉스키 자리에는 베리바이트 초이카도 측면으로 에제도 왼쪽 측면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전천후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제 같은 경우 사실 지난해 여름에 이적이 무산된 이후에는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져 보이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며 제와 비교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분명히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에제가 더 어리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라는 점에서 토트넘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선수죠.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메디슨, 브레넌 존슨, 그레이 스펜스, 애슐리 윌리엄스 등 영국 선수들, 존슨은 웨일스 선수지만 과 함께 나머지는 모두 잉글랜드 성인 대표나 청소년 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는 토트넘인 만큼 잉글랜드 대표급 선수를 영입해 흥행성과 팀에 대한 관심, 마케팅 파워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빅 6로 포함되는 이유도 사실 런던에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홈그로운 선수로 확충할 수 있고 경기력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면서 재판매 시 이적료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니엘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잉글랜드 대표급 선수들이나 청대 선수들을 가성비 좋은 영입으로 볼 수 있는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온다면 손흥민, 히샬리송, 베르너가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트리플 스쿼드로 구축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히샬리송, 베르너는 또한 팀 내 최고급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하던 연봉을 에제나 완전 영입을 할 텔 혹은 블라우비치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공격진에는 유벤투스 스트라이커 두산 블라우비치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원톱으로 솔랑키와 블라우비치를 두고 유망주 스칼렛을 보결 자원으로 둡니다. 왼쪽에는 마티스텔, 에제, 마이키 무어, 공미 자리에 에제와 클루셉스키, 루카스 베리 발렌티노, 존슨이 임대 복귀 후 1군에 잔류하면 양민혁 선수가 뛸 수도 있어서 여러 대회를 병행하며 충분한 로테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맡아왔던 리더십 역할은 이제 중앙 미드필드로 내려가 뛰게 될 제임스 메디슨이 부주장직을 유지하며 맡을 수 있고 또 다른 부주장인 골키퍼 굴레르모 비카리오 또한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최장수 선수인 수비수 벤 데이비스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라우비치와 에제 영입에 따른 큰 이적료는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또한 현재 저희가 명단에서 제외한 크리스탄 로메로를 올여름 거액에 매각하며 얻을 수 있는 이적료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직 유럽에서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한국 투어가 확정된 바르셀로나가 다시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이동할 경우 조타와 누네스의 정리를 추진 중이며 살라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리버풀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토마스 밀러의 노세화와 그나브리, 코망, 사네의 이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팀입니다. 올여름 토트넘과 결별이 유력한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며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올여름 토트넘을 정말 떠난다면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유럽 축구에서 나오는 최신 소식과 독점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